수능이 끝난 3학년 교실을 찾았다. 모처럼 공부의 압박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표정이 즐겁기만 하다. 성효림 양도 요즘 그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네, 수능 어떻게 봤어? 생각보다 별로 안 떨리고 그냥 모의고사 치는 느낌? 빈칸 역대로 제일 어려웠대. 아 진짜? 네 100점이잖아.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러낸 덕분에 효림 양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시험 보고 나니까 좀 어때요? 속이 후련한데 한편으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처음엔 잘 본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나서는 긴장이 풀려서 잘 모르겠어요. 수험생활 동안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함께해온 친구들에게 효림 양은 어떤 친구일까?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잘 활동적이고 잘 참여하고 밝고. 공부할 때는 진짜 독한 것 같아요. 공부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 양을 끝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는 그런 친구예요. 수시 면접을 앞두고 상담을 받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은 효림 양. 잘한다. 안녕하세요. 지금 준비는 잘 돼가네. 25일이 면접이라서 지금 다른 면접 보는 친구들하고 같이 전공 관련 공부하면서 모의로 연습하고 있어요. 어떤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효림이는 뭐 인상 면에서 좋으니까 좋은 점수 받을 거라 생각하고 면접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래 좀 하자. 금년 갔다가 언제나 밝고 야무진 효림 양은 선생님에게 대견한 제자다. 효림이는 한마디로 뭐 탐이 나는 학생입니다. 예, 그 자기 일을 너무 잘 알아서 하고 또 이렇게 생활 면에서도 남 탓 안 하고 자기 뭐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효림 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공부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드림 장학금을 받았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향하는 효림 양. 수능 끝났는데 어디 놀러 안 가요? 네, 놀러 안 가요. 왜요? 저는 기숙사 생활해서 주말밖에 집에 못 왔었는데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집에 와서 엄마랑 동생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그러나 아무도 효림 양을 맞이해 주지 않는다. 효림 양에게는 익숙한 일상이다. 일 때문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효림 양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다. 왔나? 밥 먹었어? 아니 오늘 밥 안 먹었어. 그럼 먼저 씻어. 고등학교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까지 2살 터울의 동생을 챙기는 건 역시 효림 양의 몫이었다. 밥 다 됐어. 앉아, 밥 먹자. 어려서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온 남매는 무엇이든 의논하며 함께 결정한다. 엄마 생일인데. 아 그래? 벌써 일 건데. 요새 너무 날이 춥더라. 뜻인가 해서 내가. 내복. 아니면 외투? 노트 하나 주십라.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생일. 남매에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특별하다. 엄마 없나 봐. 맞나? 엄마. 밥은 먹었나? 응. 못 먹지. 안 힘드나? 안 힘들다. 괜찮다. 안 춥더나 밖에? 춥다. 좀 뜨시게 입고 댕기라. 나 열심히 입어도 방금. 효림 양이 7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때부터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반듯하게 자라온 효림 양이 대견하면서도 어머니는 못내 미안하다.
미안한 거는 일단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 해줬어요. 뭐 좋은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뭐 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못 도와준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좀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살다가 기숙사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또 배우는 과목 수도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니까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효림양은 늘 최상위권이었다. 수업을 잘 듣고 필기 내용만 잘 숙지해도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평소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중간고사 결과는 참담했다. 효림양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4등급을 받았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와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그리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중학교 때는 볼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효림양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새벽 1시까지 책상을 지키며 공부한 효림양. 그러나 생각과 달리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다른 과목들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암기 과목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제가 원래 암기 과목에 되게 약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여전히 암기 과목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는데 사회탐구와 같은 암기 과목은 2학년 때까지 4등급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암기에 취약했던 효림양이 찾아낸 특별한 공부법, 삼색 필기법을 공개한다. 오늘 효림양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준 필기법을 소개하기로 했다. 안녕, 나는 이번에 수능을 본 3학년 성효림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마련한 건 너네한테 나의 필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너희들은 필기 어떤 식으로 해, 보통? 선생님께서 칠판에 써주시는 거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편이에요. 가끔씩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한 것만 적기도 해요. 저도 대체로 그냥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적고 뭐 만약에 중요한 거 있으면 색깔펜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 같네. 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 필기를 베껴 썼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 삼색 필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수업이다. 효림양은 선생님이 판서해주는 내용을 빠짐없이 깔끔하게 받아 적었다. 특히 보안회가 중심이 돼갖고 일제히 황무지개가 요구권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색깔을 바꿔 파란 펜으로 필기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일수록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나중에 필기를 볼 때 좀 더 찾기 쉽게 표시한 것이다. 삼색 필기법 1단계 핵심.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은 파란색으로 필기할 것. 자습 시간이 되면 효림양은 필기한 내용을 새로운 노트에 옮겨 적으며 그날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다. 이때 역시 수업 시간과 똑같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은 파란색으로 필기했다. 필기를 옮겨 적고 나면 교과서를 다시 읽으며 본격적인 복습을 시작했다. 필기 내용 외에 더 알아둬야 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어느 정도 교과서 내용을 익혔다면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차례다. 효림양은 최대한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문제집에서 반복해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필기한 부분에서 찾아 빨간 펜으로 표시해두었다. 이건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문제집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옴 이런 표시를 해둠으로써 저는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이런 표시를 해두었어요. 문제를 풀고 나면 자신이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드러난다. 효림양은 틀린 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다시 공부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꺼내 자신이 틀렸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을 적었다. 삼색 필기법 2단계 핵심. 문제를 풀며 알아낸 것들을 빨간색으로 필기할 것. 중요한 내용만 담는다고 좋은 필기는 아니다. 문제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 효림양은 교과서를 다시 보며 필기나 문제집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연필로 필기했다. 이 부분은 제가 필기한 부분에는 없고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지로도 가끔 나오고 내신에서 허를 찌르기 위한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연필로 적어뒀어요. 필기한 내용을 쭉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효림양.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필로 질문을 적어두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 바로 의문을 해결했다. 궁금증도 해결하고 부차적인 설명까지 들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의문이 해결되면 바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질문을 썼던 자리에 선생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어두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만 따로 모아 메모지에 정리했다. 눈에 잘 띄도록 해서 되도록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삼색 필기법 최종 단계 핵심. 참고할 만한 사항과 의문점을 연필로 필기하고 어려운 부분은 메모지에 따로 적어둘 것. 이렇게 효림양의 필기 노트가 완성됐다. 이게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만든 필기 노트야. 자, 이거 한번 봐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효림양의 필기. 알아둬야 할 내용이 모두 적혀 있지만 나름의 체계가 있어 보기에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거 같아? 너네들 것과 많이 달라? 보기 좋아요, 훨씬. 제 거는 좀 보기도 좀 불편하고 제가 적었는데 보기도 좀 불편하고 순서대로 잘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보기도 좋고 순서대로 잘 짜져 있어서 공부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연필로 적고 그냥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볼펜으로 하기만 했는데 선배님께서는 그 막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막 붙여서 정리도 하시고 해서 훨씬 보기 좋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시험 기간에 노트를 다시 쓰거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니? 아니요. 그럼 그 정리한 노트를 어떻게 활용해? 한두 번 정도 읽어보는 것밖에 안 해요, 잘. 저도 뭐 그렇게 딱히 노트를 다시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머리에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노트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자주 아주 많이 봤어. 근데 선배님 방식으로 하면 필기한 게 많아서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과서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사실 내 방식으로 하면 필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있으니까 공부할 것은 최대화가 된 거야. 시험 기간이 되면 한시가 바쁜데 모든 내용을 다 볼 순 없잖아. 그런데 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중요도에 따라 색깔을 바꿔가며 필기를 했어.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노트 정리가 끝났다고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효림양. 그 활용의 첫 단계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는 것이다. 연필로 적어둔 참고사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기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면 연필로 적은 내용은 과감히 지웠다. 이제부터는 공부에 차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트에 주변적인 내용이 많이 쓰여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것 위주로 보려고 다른 내용들을 지워버려요. 연필 필기를 지운 후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필기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시험 전날이 되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빨간색 필기에 집중했다. 중요도에 따라 점차 공부의 범위를 좁혀나가며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던 효림양. 그 효과는 1등급 성적표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 필기만 뺏겨 쓰고 그걸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선생님 필기 외에도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서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필기 외에도 제 생각과 문제집의 중요한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오르고 제 공부 방법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암기의 벽을 자신만의 필기법으로 뛰어넘은 효림양. 다들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정도는 약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약점을 나는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했었는데 필기 방법을 바꾸고 나서 되게 자신감도 얻고 성적도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자신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기에 지금의 효림양이 있다. 필기할 때도 더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 말 바로 뺏겨 쓰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볼 수 있게. 평소에는 노트 필기를 해놓고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시험 치기 전에 그저 한번 읽어보는 것에 그쳤는데 노트 필기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잃은 동생의 귀가. 왔어? 오늘 수업은 어땠어? 오늘 시험 쳤는데. 잘 쳤나? 아니 좀 못 쳤다. 고등학교 1학년인 효경군은 오늘 모의고사를 봤다. 한국사. 시험 많이 못 봤나? 잘 본 것도 있는데 암기 과목 같은 거 못 봤다. 요즘 효림양은 동생의 선생님을 자처하고 있다. 탐구 과목에 유난히 약하다는 효경군. 시험지를 보니 틀린 문제가 반이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외울 게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시대에 뭘 했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린다. 평소에 그런 공부 어떻게 하는데? 그냥 책 읽고 막 외우고 그래 공부하는데. 그냥 외우니까 그렇지. 누나도 예전에 윤리 같은 암기 과목 공부할 때 학파도 많고 학자도 많고 그래서 사상 막 헷갈리고 그래서 고생 좀 했거든. 그래서 누나는 마인드맵으로 공부했다. 학파와 그에 속한 인물들의 사상을 확실히 구분해 익혀야 하는 윤리 과목. 효림양은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 우선 가운데 뿌리가 되는 학파를 적고 각각의 학자들이 가진 사상의 특징을 적으며 가지를 뻗어나갔다. 그렇게 일단 아는 내용을 쭉 적어 마인드맵을 완성하고 나면 다시 교과서를 읽으며 부족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했다.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파란색 펜으로 그 내용을 보완했다.
근데 이거 몰랐으면 새로운 종이에 다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안 돼? 다시 그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네가 어딜 틀렸었는지 나중에 모르잖아. 네가 잘못 쓴 거는 네가 공부를 덜 한 거잖아. 그러면 그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랑 몰랐던 부분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나?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개념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좀 더 개념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관건은 여러 단원을 아우르는 사고 능력. 문제를 풀며 개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효림양. 그래서 마인드맵을 보충하기로 했다. 문제 자주 나오는 학파 간, 사상 간의 연관성을 빨간 펜으로 보충해서 적어 넣었다. 우선 아는 대로 마인드맵을 적고 부족한 부분은 파란 펜으로, 문제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빨간 펜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총정리를 하니까 시험 볼 때 어떤 키워드를 보면 그게 가지를 뻗어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 키워드는 이 학자에 대한 거고, 이 학자는 또 어떤 학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칠 때 헷갈리지도 않고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마인드맵으로 윤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효림양. 이렇게 네가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수정하면서 쓰면 돼. 나도 이 방법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근데 누나는 윤리 과목을 이렇게 한 거잖아. 활용하면 되지. 여기다가 왕 이름 써놓고 정책에 대해서 뻗어나가면 국사 과목에 적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지역 이름 써놓고 지역 특성을 뻗어나가면 지리 과목에 적용할 수 있잖아. 처음에 이 방법 쓰면은 되게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을 여러 번 쓰다 보면은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돼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되게 유용하고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니도 이 방법 한번 써서 니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찾고자 하면 돌파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바람이 억새를 흔드는 고즈넉한 산길. 이곳에 효림양의 아버지가 계신다. 제가 고3이고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좀 어때요? 마음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보고 싶죠. 많이.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의 산소. 말없이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지는 효림양.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꿈이 외교관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미래 최고의 외교관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힘든 순간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했던 효림양. 이제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